드라이에이징 왜 시작했을까요? 저는 농촌에서 활동하는 그냥 농촌 실무자거든요. 근데 드라이에이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. 제가 드라이에이징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제가 한 15년 전쯤에 한우 영농조합에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, 그때 당시에 그 영농조합 법인에서 품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등급 이상만 매입을 했거든요. 근데 2등급이나 3등급의 저지방 육들이 있는데 저지방 육들을 공식적으로 매입을 안 하는 거예요. 농민들의 고심이 있었죠. 얘네들도 똑같은 사료 먹고 좋은 환경에서 키웠고 뭐 출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살도 많이 쪘고, 근데 저지방 육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어요. 저지방 육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숙성이란 방법이 있는데, 숙성을 하게 되면은 저지방 육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겠구나. 그때 연구했던 게 웻 에이징 방법이었어요. 웻 에이징을 하는 데 있어서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만 하면 됐었어요. 그래서 큰 아이스박스에다가 고기를 넣어놓는다든지, 지금은 물에 담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스박스에다 넣어놓는다든지, 아니면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냉장창고 가장 구석에 좀 이렇게 천을 씌워가지고 넣어놓는다든지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 숙성을 해서 2등급을 내놨었어요. 2등급이나 3등급짜리도 좀 부드럽고 맛있게 만드는 숙성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했죠. 다른 영농조합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, 그 영농조합 법인에서는요 2등급까지 취급을 하는 영농조합 법인이었어요. 2등급이 그 식당에 쫙 나오잖아요. 그날은 식당의 그 종업원들이 정신이 없는 날이에요. 왜냐면 이 고기가 왜 이렇게 질기냐, 맛이 없냐. 물론 그 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했는데도 세상에 한우를 먹으러 왔는데 고기가 너무 질기고, 그러다 보니까 클레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제 조합에서 근무하면서부터는 숙성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숙성을 하기 시작했어요. 거의 한 40일 이상 숙성을 시킨 다음에 고기를 내기 시작했는데, 그때부터 클레임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잘 키운 저지방 육이 소비가 될 수 있게끔 했고, 그러다 보니까 그 저지방 육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저희 매장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한우 저지방 육을 소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. 그 소비가 꾸준하게 지속이 됐었어요. 그 다음 문제가 있었는데요. 한우 농가에서는 암소를 키우는데요. 암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키워요.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, 나이가 많을 만큼 키운다는 것이 진짜 뭐 소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요. 고기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나이까지 키운다는 거예요. 보통 고기소 같은 경우는요, 사람 나이로 하면은 몇 살쯤일까요? 7살? 많아야 8살? 이 정도의 도축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암소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나이로 하면은 한 30살, 40살? 이때까지 새끼를 낳는 거예요. 근데 이때까지 새끼를 낳게 되면은 고기소로서 기능을 못 한다 그러죠. 그래서 진짜 헐값에 팔리는 거예요. 일단 시장에 진입을 잘 못해, 이런 소들은. 그래서 그러면 이런 소들을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일단은 그때 생각난 건 숙성 기간을 길게 하는 게 필요했었어요. 웻 에이징 같은 경우는 30일, 40일 하잖아요. 그러면 육즙이 쭉 새면서 육즙에 미생물들이 막 서식을 해요. 그러면서 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. 나이가 좀 있는 이 소들은 좀 질기기 때문에 더욱더 숙성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됐었고, 길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숙성 기간을 한 50일 이상은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. 근데 딱 눈에 띈 그 기술이 드라이에이징 기술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그러면 이걸 한번 추진해 봐라 그랬거든요. 2013년도에 마블링의 음모라는 다큐멘터리가 딱 터지면서 저지방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저지방육이 맛이 없어. 맛이 없다 보니까 저지방육을 조금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시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, 우리 그때 조합이 워낙 좀 크게 번성을 하다 보니까 유사 형태의 영업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업장과는 차별되는 우리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소비자들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, 저희도 차별성을 가지려면 이 기술이 필요했고, 그래서 드라이에이징 기술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. 벌써 드라이에이징을 연구한 지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. 7년이 넘은 것 같죠? 7년 정도 됐는데, 드라이에이징 고기를 계속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바뀐 게 있어요. 예를 들면
저는 한우 조합에서 꽤 많은 시간을 근무를 했거든요. 근데 저는 한우 고기를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지방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체질의 사람인 거예요. 제가 드라이에이징을 연구하게 되는 저 개인적인 동기도 있었어요.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때는 조합에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계속 먹잖아요. 그러면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. 소화 안 돼서. 드라이에이징한 고기를 먹으니까 소화가 너무 잘 되고 괜찮아가지고, 그렇다면 저와 비슷한 체질의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러면 좀 소고기를 저와 같은 체질에 있는 사람이 더 소화가 잘 되고 맛있게 할 수 있는 소고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드라이에이징을 연구를 하게 됐죠. 지금은 뭐 장기 숙성도 하고 단기 숙성도 하는데, 뭐 숙성을 해서 고기를 파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들지만, 이 드라이에이징이라는 곡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, 그리고 저처럼 소고기 지방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의 취향고기로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, 대중화시키고 싶다,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라이에이징에 대해서 찍고 있는 거고요. 뭐 드라이에이징에 대한 뭐 간편한 지식이나 재미있는 지식들은 다른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에이징에 대해서 궁금한데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같이 더 알아나가고, 또 틀린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정보도 공유도 하고 이러면서 드라이에이징의 저변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에서 채널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떠셨어요? 컨텐츠 괜찮았죠? 도움 되셨죠? 자, 그럼 그냥 가지 마시고요. 자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숙성파파였습니다. 안녕.